네, 우리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한번 봅시다. 얘들아, 숫자는 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0부터 5까지 총 6개의 숫자 있는 거 맞죠? 여기서 이제 몇 개 택합니까? 4개의 수만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문제는 4자릿수 만든대요. 얘들아, 우리 이런 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문제인 거 맞죠? 봐봐, 수열과 조합이라는 어려운 걸 배웠다고 해서 굳이 어렵게 막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배웠다 보니까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설명을 할 건데 그 기본적인 바탕은 다 중등 바탕이 있기는 해. 그럼 한번 이 문제 쉽게 생각해 볼게요. 4자리 자연수 만듭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쓰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요?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봤죠. 숫자가 총 토탈 6개가 있기는 하거든.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 5가지. 왜 누군 제외해야 합니까? 0은 제외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5가지의 수가 올 수가 있었어. 그럼 대충 쌤이 1을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또 하나 2를 썼다 쳐볼게. 10의 자리에 오는 가능성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1의 자리에 오는 가능성 몇 가지? 3가지. 얘는 동시사건이니까 이걸 죄다 뭐하자? 곱하자라고 나타냈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논리가 똑같단 말이야. 여기까지 얘기해. 근데 굳이 우리가 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보면 이거야. 얘들아, 처음에 천의 자리는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0이라는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하나를 썼어. 그럼 이제 몇 개의 수가 남았어? 5개의 수가 남았어. 5개의 수가 남았는데 몇 자리만 찾아 들어가면 돼? 3자리만 찾아 들어가면 돼. 5자리 중에서 3자리만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1, 2, 3과 1, 3, 2의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까? 안 하다는 걸까? 1, 2, 3과 1, 3, 2는 다른 케이스라는 것은요.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다 다른 거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게 뽑는 사건들 순열이라고 배웠던 거잖아. 그래서 얘를 굳이 순열을 활용해서 식을 쓴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5는 그대로고 5, P, 3은 5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하여라 이거잖아. 그래서 5, 4, 3을 곱했던 거 맞죠? 그럼 어찌됐건 결론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계산 끝까지 가면 이게 뭐겠어요? 20에다가 만약에 60이고요. 전체 300 요렇게 잡히겠네. 어렵지 않죠? 요거고 두 번째. 일단은 짝수랍니다. 짝수랍니다. 이번에 몇 자릿수 쓰는 거예요? 이번 문제 몇 자릿수예요? 4자리 자릿수인 건 동일하네요? 그죠? 얘들아 짝수이려면 어느 자리에 집중하면 돼? 1의 자리야. 1의 자리가 뭐로만 존재하면 돼? 짝수로만 존재하면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껴있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0이 껴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뒤에서 0을 써주면 앞에 거는 자유롭죠. 이해? 근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 자리에 0을 안 썼으면 최고 높은 자리에 0이 오는 거는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가 케이스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끝자리를 0으로 쓸 때랑 0이 아닌 짝수를 쓸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이해되지? 그럼 봅시다. 첫 번째는요. 0을 커버를 이미 해줬어요.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아요? 5개 남아요. 5개 중에서 몇 자리 찾아 들어가면 돼요? 3자리. 근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5, P,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 계산하면 뭡니까? 5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하시오. 따라서 60까지가 되는 게 첫 번째 사건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얘들아 얘는 이제부터 꼼꼼히 봐야 돼.
0이 아닌 짝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 선생님 지금 1의 자리부터 묻는 거야. 0이 아닌 짝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두 가지야. 여기까지가 맞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세 수를 배치를 해줄 거거든. 근데 문제는 0이 있어. 보자. 쌤이 2라는 수를 대충 짝수로 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 네 가지지. 왜? 남아있는 5개 중에서 0이라는 걸 제외해야 되니까 1000의 자리는 일단 네 가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인데? 그럼 대충 쌤이 이번에도 1000의 자리에 1을 썼다라고 가정해볼게. 몇 개의 수 남았어요? 4개의 수 남았죠? 그 중에서 이제 몇 자리 찾아 들어가면 돼요? 2자리 찾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4P 이렇게 잡혀도 되는 거다. 이해돼? 뭐 중학교 때처럼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수련을 배웠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P 사용해서 문제 풀도록 해볼게.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뭡니까? 4이 8이고요. 4 곱하기 3까지 들어가겠다 이 소리잖아요. 12 곱하기 8이니까 얼마? 96 이렇게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짝수가 되는 가능성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56까지라는 알 수가 있는 거다. 어려운 거지? 네, 넘어가. 3번 봐. 얘들아 3번 별표. 얘들아 혹시 4의 배수가 되는 특성이라는 거 좀 알고 있니? 이번에도 몇 자리 만들 거예요? 4자리 만들 거예요. 근데 얘가 4의 배수래요. 4의 배수가 되는 특징을 좀 알고 있니?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어요? 봐봐, 우리가 몇 개는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 첫 번째, 2의 배수. 우리 짝수 봤죠? 짝수는 뭐였어요? 1의 자리에 집중했을 때 얘가 0 또는 짝수이면 됐었지? 이제 0도 솔직히 짝수라고는 하거든,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1의 자리가 짝수만 되면은 상관없던 게 2의 배수야. 두 번째, 3배수도 많이 나오겠죠? 3배수의 특징은? 4에서 더했을 때 3의 배수. 아주 잘했다. 모든 자리를 다 더했을 때 걔가 3배수가 되면 그게 3배수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1, 2, 7이 있는데 쌤이 여기를 뭐로 채울 거냐면 더해서 3이고 10이니까 뭐로 갈까? 뭐 5 이렇게 간단하고 쳐볼까? 그래 이런 네 자릿수가 있는데 다 더해보니까 15야.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3배수가 됐던 게 3의 배수가 갖는 특징이었어. 이거는 외워둬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돼. 그래서 3배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3배수도 기억해주세요. 3배수는 누구한테 집중하면 돼? 마지막 끝에 두 자리에만 집중하면 돼. 얘가 모이면 됩니까? 4배수이면 전체적으로 3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원래까지는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이제부터 그냥 암기해놔도 돼요. 마지막 끝에 두 자리가 4에 있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4배수라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얘들아 00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00도 괜찮은 거야. 00을 포함한 4배수라면 우리는 얘를 4배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5배수. 5배수는 너무 쉽죠?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됐던 게 5배수죠? 6배수부터는 뭐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이 문제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끝자리가 4배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수고스럽겠지만 구해야 돼. 그럼 얘들아 봅시다. 끝자리가 4배수가 되는 거 먼저 써볼게.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자. 규칙대로 쓸게요. 가장 높은 게 이제 0일 때 0, 4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이제 0일 때 더 없으니까 1로 가자. 1, 2일 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더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2, 0, 2, 4도 보이는 거 맞죠? 그 다음 2일 때 이제 없어. 3일 때 봅시다. 3, 2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또 4일 때 봅시다. 4, 0 되는 거 맞아요? 4, 4는 쓸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5, 2까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자.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놓이면 일단 3배수라는 거 정도는 일단은 우리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얘는 1의 자리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까지도
원래 경우의 수를 고려해줘야 되잖아. 그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앞서서 뭐가 중요했냐면 0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어. 0이 뒤에서 써주면 앞에서 문제가 없었고 0이 뒤에서 써주지를 못하면 앞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 세 말 이해되죠? 그럼 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4배속 가운데 0을 쓰고 있는 사건과 0을 쓰고 있지 않는 사건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잡아볼게요. 0을 사용하고 있는 사건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0을 사용하는 케이스 몇 가지 있습니까? 1개, 2개, 3개의 사건이 있네. 여기까지 얘기해. 그럼 0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배수는 일단 3가지 가능성은 살아있어. 이 3가지는 뭐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고려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봅시다. 전체의 수는 원래 6개였는데 지금 몇 개? 2개의 수를 썼어. 그럼 남아있는 수는 4개의 사건이고 그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2개를 추가로 뽑아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뭐다?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사건인 거다. 이해될까?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0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건은 지금 몇 개가 남았었어요? 4개의 사건이 남았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번에는 대충 쓰면 52 썼다라고 쳐볼게. 그럼 어찌됐건 4개의 수는 남았는데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 3가지.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뭐 4를 썼다 칠게. 10을 자리 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얘는 그냥 따로 계산해서 여기서도 36개는 나온다. 그러면 3배수가 되는 사건은 1번도 되고 2번도 되기 때문에 토탈 72가지로 봐주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0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네, 우리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합시다. 네, 문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자. 얘들아, 너네 영안사전이라는 거 봐본 적 있어? 영어사전 본 적 있어요?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너네 사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 그 국어사전이나 한영사전을 본 적 있어요? 그거 본 적 있지? 국어사전 애들 어떻게 생겼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으로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로 써 있어요? 아야, 어여 이 순으로 써 있죠. 그게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사전, 영안사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찬가지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써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나오는 단어 쫙 있고, 그 다음 B로 시작되는 단어 쫙 있고, 그 다음 C로 시작되는 거 쫙 있고. 이게 뭐냐?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런 사전식 배열이 있을 때 얘는 도대체 몇 번째 수니? 그럼 생각을 해보자. 사전식 배열인데 지금 5개의 수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사전식 배열이야. 가장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그럼 A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수의 개수가 일단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A를 썼어요. 지금 4개의 수가 남았잖아. 4개의 수를 4개로 채우면 되는 거죠? 이게 때 개수는 우리가 4p4라고 써도 되고 또는 4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됐던 거 맞죠? 그래서 얘까지는 몇 가지? 일단 24가지의 수는 쓴 게 돼. 여기까지 돼. 근데 문제는 아직 C가 나오지 않았거든. 우리는 C가 나오는 거 찾아야 돼. 그럼 누구도 거치겠다는 소리다? B라는 수도 일단 거쳤다 이 소리 아닌가? 그럼 B로 시작되어 있는 수들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로서 24개의 수가 존재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수는 C로 시작되는 수들을 드디어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세 말이 이해되지?
그럼 이제 C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 근데 문제는 또 2까지는 가져야 돼. 봐봐.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이거야. 일단 쌤이 C 썼어. 그 다음 또 원래는 누가 와야 돼? 제일 먼저인 A가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사전식 배열이야. 그럼 선 A를 썼어. 나머지 세 수만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또 6개의 수를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가 뭐가 오는 것도 고려해야 돼? B가 올 때도 몇 개가 될까? 6개가 되겠지? 또는 C가 올 때도 몇 개가 될까? C는 썼으니까 모두죠? D가 올 때도 몇 개가 될까? 6개가 되겠지? 그걸 다 거치고 나서야 E가 등장하는 거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A일 때 6개였는데 이 사건이 총 3개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3 한 것까지 생각해서 일단 18개의 수를 지나쳐야 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아이도 괜찮아? 확실히 괜찮아? 하율이 괜찮아? 그럼 봐봐. 선생님이 요거까지도 고려했으니까 이제 뭐가 등장한 거예요? 2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2가 등장을 했어. 근데 이제 뭐로 가야 돼? 세 번째 자리에 B가 와야 된대. 그럼 사전식 배열이야. 일단 누굴 지나쳤겠어? 일단 또 A를 지나쳤겠어. A가 나왔을 때 우리는 경우에서 몇 개 등장해요? 2팩토리얼이니까 2개 등장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2개까지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라는 거 등장했고 E라는 거 등장했고 이제 B로 볼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이었으면 남아있는 문자 중에서 누가 먼저 와야 돼? A, D가 원래는 와야 했을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D, A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지금 또 뭐예요? 이걸 다 지나쳤지만 1개, 2개를 추가로 더 지나쳤을 때 최종적인 문자가 얘가 된다는 거지. 설마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수입니까를 물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봅시다. 몇 개의 수 지나쳤어요? 48개의 수 일단 지나쳤어요. 그러면은 얘까지 하면은 몇 개야? 66개의 수를 일단 지나쳤어. 생각이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66개 지나쳤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추가로 4개가 더 있었잖아. 이해돼? 그래서 토탈 얘는 몇 번째 수일 수밖에 없다? 70번째 수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이해가 될까? 찾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천천히 풀어주면 돼. 이해는 되죠? 봐봐. 그럼 이제 이게 몇 번째 수가 됩니까를 찾았다면 이제 뭐예요? 100번째 수 찾으래요. 저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던 대로 똑같이 한번 가볼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는 A, B, C, D 이라는 5개의 문자고요. 100번째의 수 찾아볼게요. 얘들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어 5자리를 배열을 할 거고 사전식 배열이야. 첫 번째 누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A가 왔어. 그러면은 4자리만 채우면 되잖아. 여기서 사용하는 수 몇 개? 4팩토리얼 즉 24개의 수가 존재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보자. 100이랑 근접하려면 24배수를 기준으로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24에다가 얼마 곱해야 가장 근접해요? 5를 곱하면은 120으로 넘어서 버려. 4를 곱하면 96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얘 곱하기 4를 한 거는 이런 덩어리를 4개를 지나쳤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까지를 고려한 게 총 몇 개다? 96개의 수를 쓴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돼? 그럼 100번째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릿수는 무조건 2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봅시다. 얘들아 이제 2가 와야 되는 건 확실히 알겠어. 2는 확실히 알겠어. 사전식 배열이야. 누가 와야 돼? 원래는 이제 A가 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샘문이랑 그냥 써볼게.
96번째까지 썼으니까 97번째 수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2가 왔고 그 다음 어떤 순으로 와야 되냐면 A, B, C, D가 와야 되는 것까지는 맞죠. 이게 97번째죠. 그럼 여기서 나의 질문 98번째 수는 도대체 뭘까? E, A, B, T, C 잘했죠? 이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여기가 마지막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99번째 수는 뭘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하여라? 따라오고 있어요? 봐봐 여기 더 이상 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앞에 거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 A는 그대로 가되 이제 B 대신에 C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B와 D가 남았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이니까 이걸 썼어야 됐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끝까지 가면 되는 이제 100번째 수 나옵니다. 100번째 수 뭐겠어? EAC 두 개의 자리 바꾼 D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00번째 수다. 애들이 사전식 배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천천히 해줘야 돼. 이해는 했어? 네, 빨리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얘들아 우리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교재 246페이지에 540번이에요. 봐봐, 이런 문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어떤 걸 하는 문제냐면 정의를 바탕으로 너네가 수식으로 얘를 설명할 수가 있냐 이게 질문이긴 해. 사실 이 문제 정의 없이도 솔직히 설명을 할 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수식적인 거 없이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뭐야? 괄호넣기 문제잖아요. 그럼 수식적으로 풀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질문하자. NPR은 어떤 공식이 있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숫자이면 아주 잘한다? 예를 들면 OP야. 5로부터 2개 곱하라는 거 5 곱하기 4요? 이런 건 잘한다고. 근데 얘를 문자로 설명했던 그 공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 기억나는 거 있었죠? 결론적인 거 얘기해볼게. 기억나나 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분해. 앞에 거 팩토리얼 분해. 기억났나? 기억이 안 나. 내보다 안 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기억나요? 봐봐. 그럼 보자.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니?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유도과정 한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한번 볼게. 이거야. 얘들아, NPR이라는 개념은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예를 들면 5P 사면 5로부터 3개의 수, 7P 사면 7로부터 4개의 수, 10P 오면 10으로부터 5개의 수를 곱하는 거라는 거는 알잖아. 우리가 그렇게 숫자 활용은 지금 되잖아. 그걸 내가 굳이 어렵게 문자로 써볼게. 한번 봐봐. 그럼 n으로부터 r개의 수를 셈에 나열할 거예요.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n이겠죠. 그 다음 수는 n한테서 1 뺀 수겠죠. 그 다음 수는 n한테서 2를 뺀 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것들을 곱해 갈 거야.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잘 생각해. r이 1일 때는 얘까지만 곱하는 거야. 그지? r이 만약에 2였더라면 두 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한테서 1 빠진 수까지만 곱하면 돼.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차피 이거 안 외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3이었다면 3개의 수를 나열해야 되다 보니까 3에서 1 빠진 수까지 뺀 거를 곱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만약에 r이 4였으면 얘한테서 1 빼면 3이니까 n 빼기 3까지 곱했겠지. 설명 납득이 되고 있어? 납득이 되고 있어? 근데 우리 지금 개수 뭐 한다고? r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체 개수가 r개인 상황이라고. 그럼 선생님이 누구까지 곱해야 되냐면 r한테서 1을 뺀 것까지 곱해야 돼. 그러면 이거야. n한테서 누굴 빼자고? r한테서 1을 뺀 수를
뺀 걸 곱하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수식이 이해가 될까? 이해 안 될까? 돼요. 하율이는. 봐봐. 선생님 지금 이거 교재로서는 이거 설명하는 거야. 244페이지 이거 설명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봐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보자고. 얘만 일단 남아야 돼. 그럼 선생님 얘 다시 쓰면 이거다. 마이너스를 정리해서 써보면 n-r 더하기 1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보자. 이거를 누굴 기준으로 볼 거냐면은 n 팩토리얼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해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겠다는 건 이거야. n으로부터 당연히 뭐겠어요? n 빼기에 r에 더하기 1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곱하기 쭉쭉쭉에 1까지 곱한 게 n 팩토리얼이잖아. n 팩토리얼이라는 건 n부터 1까지 곱하는 과정이잖아. 그 중간에 얘를 거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만 남으려면 지금 뭐 해줘야 돼? 뒤에 있는 모든 걸로 똑같이 나누어줘야 앞에 있는 사건만 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뒤에 게 어떻게 생겼던 건지를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n한테서 r 빼고 더하기 1한 것까지 곱했다면 그 다음 거는 얘보다 1작은수일 거잖아. 얘보다 1작은수는 뭐야? n-r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보다 1작은수, 얘보다 1작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1까지 가는 과정인 거거든. 선생님만 이해돼? 그러면은 얘만 남으려면요. n-r로부터 우리는 1까지 곱한 걸로 똑같이 나누어 줬을 때 원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만 이해되죠? 그럼 얘를 한번 수식적으로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n은 1까지 곱했어야 걔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했었죠. n-r로부터 1까지 곱했어요. 우리는 걔를 n-r의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했었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NPR이라는 공식은 뭐다? 얘랑 같다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결론적인 것만 솔직히 외워도 돼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요거는 외워줘야 돼. 왜냐면 이거를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조합 배울 거거든?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 공식이 얘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해돼요? 너네가 알고 보니까 다 솔직히 이거였던 거야. 예를 들면 OP3이 뭐라고?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라고. 그럼 얘는 5부터 이 1까지에다가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줬던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5로부터 3개 곱하라는 소리나 이걸 풀어가는 소리나 사실 똑같은 소리야. 근데 이거 귀찮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가는 것 뿐이죠. 우리가 수렴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지만 공식은 외워야 된다. 알겠어? 그럼 선생님 540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문제 풀게요. 이 뼈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얘는 그냥 뭐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보자. 540번 볼게. 얘들아, 우리가 우변부터 해석을 해갈 건데 원하는 결론은 뭐야? 좌변이 나와야 하는 거야. 좌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요구할 수도 있어. 수식으로 가는 문제다 보니까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있었던 애거든. 그래서 우변을 정리함으로써 이런 좌변의 결론을 얻어야 될 수도 있는 게 이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 우변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써볼게요. 순열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뒤에 거 먼저를 빼라. 그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정의를 활용하는 거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채울게요. R 곱하기 얘도 순열 정의에 의해서 앞에서 뒤에 거 먼저 빼랍니다. n-r 팩토리얼만 되는 거 맞죠? 앞에서 뒤에 거 빼니까 앞에 거 팩토리얼 하니까 요렇게 잡히는 것도 맞죠? 여기까지 선생님 이해돼? 그럼 보자. 분모가 다른 두 수를 더할 거예요.
분모가 다른 두 수를 더하는 연산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n-r과 n-r-1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얘가 더 큰 수지. 그럼 통분하는 데 있어서 얘로 맞춰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마치 이런 거거든. 팩토리얼을 쓰고 있으면 얘는 2 곱하기 1이고 예를 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거야. 어차피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통분하려면 얘에 맞춰야 된다고. 이해돼? 얘가 3이 1이고 4, 3이 1이더라도 얘에 맞춰야 된다고 통분하려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질문. 얘를 n-r 팩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분자분모에 누구 곱하면 될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되죠? 321이었다면 4321, 5331이었다면 65431 이런 관계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럼 얘를 통분하려면 누굴 곱해주면 돼? 그냥 n-r을 곱하면 되는 거겠죠? 설마 이해돼 안 돼? 봐봐. n-r 팩이라는 게 있는데 n-r 팩토리얼은 얘로부터 1까지 곱한 거야. 근데 얘 그 다음 수는 얘한테서 1 빠진 수 이것들을 이렇게 곱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오른쪽 거고 앞에 거는 이것만 쓴 거야. 그럼 통분하려면 얘를 곱해야 되는 게 맞잖아. 설마 이해되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얘를 누굴 곱함으로써 n-r을 곱함으로써 통분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될까? 안 되지. 이해가 되고 있어? 괜찮아? 그럼 봐봐. 차분히 하자. 그럼 얘가 이제 드디어 통분이 됐어요. 앞에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분모가. 그럼 분자도, 얘도 분모가 똑같으니 선생님이 한 번에 쓰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럼 볼게. 분자 같은 경우는요.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보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다면 얘 분배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하인이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과 마이너스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봅시다. 얘랑 보니까 동류형이면서 틀마야. 사라지는 영역이네. 그래서 질문할게요. n-1 팩이 있는데 거기에 n 곱했어. 그럼 이 자체가 몇 팩토리얼로 바뀌어? n 팩토리얼로 바뀌어.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써준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우리 얘 어디서 많이 봤어요? NPR이라는 정의였죠? 그래서 얘랑 뭐하다? 같았던 식이 맞다 이 소리야. 우리가 원했던 아이디어가 나왔잖아 결론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수식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다 채울 수 있겠어? 채웠어? 네, 잘 정리해볼게요.